반갑습니다. 행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그 경기도에서 그 물 좋고 산 좋고 이름 나 있는 양평을 지나서 지금 가평을 가고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산이 아직도 눈이 아직 안 녹았네요. 보니까 설경이 지금 상당히 좀 아름답네요. 오늘은 제가 조금 그 가벼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제 스스로 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4가지가. 그래서 요 4가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이게 그러냐고 이게 웃으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하고의 약속이어서 지키려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건데 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라는 게 이제 제 스스로 좀 다짐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이렇게 눈 뜨는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여행 겸 일 보러 가는,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시간 날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그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여간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직에 있을 때는 제가 감사함을 별로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경찰 생활 동안 진짜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퇴직 이후에는 정말 감사함을 좀 이렇게 아주 의식적으로 좀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다문화 복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긍정적인지, 제가 가끔씩 뵐 때 제가 좀 일이 많다,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보일 것 같으면 그분이 이렇게 그 좋은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왜 그렇게 지내느냐고 저한테 아주 이렇게 막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공매연수 기간 동안에 그분하고 이제 가끔씩 뵈면서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 바쁘시고 네트워크도 많으셔서 만나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 하나하나 일 해결해 나가시고 하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미소를 잊지 않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퇴직과 동시에 이제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그래서 요새는 하루에도 뭐 감사일기까지 쓰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을 이렇게 서너 개씩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술을 끊었어요. 1월 1일자로.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술을 사실은 현직에 있을 때도 끊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이제 굴뚝 같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술을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면서부터 먹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30 이상을 이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이것저것 수십 가지 먹어봤는데 술 맛도 다 알고, 또 술 먹으면 어떻다는 기분도 알고 그러는데 퇴직해서까지 술을 먹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싶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제 술을 좀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술을 끊었어요. 그 후배님들 중에 혹시 이제 제가 만나서 술 안 먹더라도 이해하세요. 그 대신 이제 기분은 같이 낼 수 있으니까, 술을 먹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또 술을 안 먹었을 때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술은 먹어봤기 때문에 술 먹었을 때 긍정적인 면은 다 아니까 굳이 다시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후배님들 다음에 만나서 술 안 먹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후배님들이나 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 좀 팍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웃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밥을 사거나 차를 살 돈이 없으면 후배들한테 연락 안 하려고요. 좀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해보니까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우리 선배님들 중에 그 항상 저를 불러내서 이제 식사하자,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항상 그분들이 차값을 내시고 밥값을 내시고 이제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도 별로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퇴직을 해보니까 후배들한테는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랄까, 선배가 후배들에게 밥 살 정도의 또는 차 한잔 살 정도의 여력도 안 되면서 후배들을 만나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러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혹시 보고 계시는 후배님들 계시면 제가 만나자고 하면 밥값은 제가 내는 겁니다. 차값도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오시면 돼요. 혹시라도 만나시게 되면 밥값이나 차값 내려고, 술값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내 주도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자기 주도로 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일 때문에 연결된 사람도 많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경찰서장처럼 이렇게 지휘관이 돼도 좋은 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나쁜 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또 나쁜 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 일인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제 직장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주도적으로 좀 살고 싶다. 좋은 일 있는 곳에 가고 싶고, 뭐 기분 나쁜 곳은 좀 안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만나서 기 빠지는 사람은 좀 안 만나고, 이런 것을 내 주도적으로 좀 하고 싶다. 뭐 어쩔 수 없이 만나거나 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도적으로 좀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가볍게 퇴직하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 현직에 계시는 후배님들,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우리 많은 샐러리맨 여러분들, 너무 직장에 출근해서 일 그렇게 일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인생 즐기시면서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퇴직 생활을 해보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즐거운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